요새 한창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 심지어 저도 좀 갈팡질팡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살려면 사야 된다. 저는 오를 여력이 또 보여요. 임대차 3법 그 이상한 2+2 이런 거에 대한 그 똥들의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떡상하고 있어서 뭐 금리니 뭐니 떨어질 요인들이랑 붙어서 좀 보합은 느껴지는데 그래도 우상향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좀 나눠서 보는 물론이죠.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제주도 부동산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제주도가 한때 중국인 자본 들어오고 미쳐 날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10억 찍을 때 강남도 10억대였다니까. 거의 붙었다니까. 그래서 와 뭐냐 제주도 이 난리냐. 근데 제주도가 또 속절없이 정체기와 하락세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지방 부동산들은 그동안 세종은 제주도만큼 올랐거든요. 거의 미쳐 날뛰었잖아요. 거기도. 일주일에 3%씩 오른 적도 있대요. 거기는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럴 수 모르겠어. 없어요. 아직도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정체기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 갭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갭 메우기라 그러잖아. 어떤 식으로든 유지가 됩니다. 요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요놈이 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치들은 항상 일정하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조금 움직여갖고 좁혀졌다가 어떻게 이상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요 강남에서도 붙었던 구들이 살짝 꺾이는 걸 보면서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예전에는 여기가 송파랑 똑같았어요. 그때 여기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송파가 우리랑 똑같지 이런 말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송파가 싹 쳐지는 걸 보면서 결국은 다 그렇게 돌고 돌면서 제자리로 가는구나. 저는 이상호 애널리스트를 맹신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아직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의 부동산 관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상호 애널리스트와 아포유 아기곰 선생님. 아니 그냥 이 세 분은 말은 틀린 게 없어. 지금까지 주택 상태의 착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되면 또 오래된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땅을 보고 사는 게 맞다. 오히려 썩다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거주의 의미는 또 되게 커서 사실 10억 내고 전세 들어오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야. 내가 10억에 전세를 들어왔어. 그래도 2, 30억에 집을 산 사람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다른 데 투자도 또 할 수 있고 뭐 그것조차도 난 나쁘게 안 봐요. 여기서 사는 거는 뭐 사서 집값이 오르는 투자 우와 말고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전세만 내고 들어와도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사는 이유는 아파트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다. 아파트 콘크리트가 좋아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물을 보지 말고 땅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좌익 이웃들이 적죠. 갈수록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좌익 이웃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수유리에 살 때는 와이파이를 접속하려고 들어가도 윗집 와이파이 이름이 박근혜는 하야하라였어. 나가면 다 좌익입니다. 저를 되게 고깝게 쳐다보다 눈 마주치면 획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다 좌익이니까 좀 힘들어요 사는 게. 저희 아내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막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쟤 새누리당 찍어? 자유한국당 찍어? 이러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1번 찍어 쟤? 이런 분위기 있겠다. 저 1번 찍어? 그래서 참 수유리 아파트 살 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줌마들 단톡방도 받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벗어납시다. 시설 좀 안 좋아도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학군이 좋은 지역이 역시 좋다. 학군이 갖춰진 지역은 다른 것도 다 갖춰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학군이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내 새끼가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학군이 좋은 데는 그냥 좋은 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일단 사람이 좋기 때문에 매너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없어요. 사람 스트레스가 없어. 제일 좋은 게 저희 집이 심지어 2층이고 문도 열어놓거든요. 담배 연기 한 번 안 들어옵니다. 맡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일단 자녀 교육에 기본 이상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다 살아.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저희 애가 정말 공부랑 담을 쌓은 아이거든요. 1, 2학년 내내 일본에 있었고 3학년 때까지도 거의 반 이상 일본에 머물렀던 애라 학교 친구 당연히 없고 학교 추억도 없고 저랑 그냥 일본에서 그냥 온천이나 하던 애예요. 게임하고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는 애인데 여기 올 때도 별 생각이 없이 왔죠. 제가 뭐 공부시키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살았던 동네고 좋은 환경이니까 좋으려니 하고 왔는데 여기서 1년 될 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더라고. 4학년 시절 내내 탱자 맨날 게임하고 방에서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놀고 친구랑 좀 나가 놀아 이래도 나다 금방 들어와요. 귀찮아 애다. 이렇게 혼자 있던 애가 5학년이 되더니 갑자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왜 제가 저렇게 변하지? 막 아주 바람직한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야 놀아! 게임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불 막 꺼요. 자! 근데 숙제하고 공부하고 제가 막 집에 확 뛰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삐삐삐삐삐삐 쾅 열면 공부하고 있더라고.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도대체? 했더니 친구 누구는 고등학교 수학 풀고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나도 수학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래. 아빠 나 학원 보내줘. 이러는 거야. 으아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더니 어제는 이지현 선생님이 쓴 이승만 책이 있어요. 어린이용 책 조그만 건데 어린들이 알기 쉽게 이승만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거를 다 읽었더라고. 나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거든. 그러니까 와서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지가 알아서 호기심이 막 돌아가는 거야. 막 그러더니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해. 학교에서 반일 교육할 때 몇 명 애들이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런 애들도 있고 토론도 막 한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와 이거 무섭다 얘네들. 제일 놀라운 게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맨날 오던 술이나 처먹는 삼촌들, 만만한 삼촌들 막 놀잖아요 삼촌들이랑. 근데 그 삼촌들이 의사 선생님이고 뭐 세무사 선생님이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얘가 이걸 매치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빠 저 삼촌이 의사였어? 이래. 그랬더니 무슨 과야? 어디 살아? 막 얘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기 눈에는 그냥 막 장난이나 치던 삼촌들이 알고 보니까 한 자리씩 한다는 삼촌들인 걸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저 삼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저는 좋은 동네 온 본전 다 뽑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안 시킬 건데 지가 뭐 난리를 치면 시켜는 주겠지만 제가 잡아 돌리는 건 없습니다. 지가 이제 알아서 하겠죠. 근데 깨닫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순식간이라서 학교에서 자기는 모르는 걸 옆에 친구가 알면 얘가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그게 생기더라고. 남자 새끼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슬슬 생기더라고. 앞으로 얘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런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세상이. 제가 되게 걱정하는 게 한 30살쯤 됐을 때 지금 아이들이 히키코모리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미래가 보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다 마스크 채워놓고 대화도 못하고 다 가뒀잖아요. 얘네들이 마스크 요새 조금 풀고 애들이랑 놀기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 근데 거의 못 놀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막 갑자기 놀더라고. 이제 드디어 트이면서 옛날 우리 국민학교 시절처럼 이제 놀기 시작하더라고. 그 기간도 꽤 걸리더라고. 근데 저학년이었던 애들은 더 못 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30쯤 됐을 때 뭐 그렇게 남들이랑 어울려서 사회생활하고 네트워크하고 할 수 있을까? 되게 특이한 애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타인한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매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게 정말 좋다. 수유 때는 많이 겪었던 그 맘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맘충 이런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맘카페 같은 거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없다니까. 막 우르르 우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못 느꼈어. 조용합니다 항상. 그리고 아줌마들이 되게 학부모들이 예뻐요. 그래서 회사를 가다 보면 저 점심 때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하교를 하는데 엄마들이 쭉 서 있는데 예뻐요. 그렇죠. 야구 모자를 안 써요. 거기 수유 살 때는 다 어머니들이 야구 모자를 써요. 머리 이렇게 탄으로 탁 묶고. 그리고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다 책 모자인데 노장 같은 모자인데 훨씬 고급진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리본 달린 그런 모자를 많이 쓰고 원피스 많이 입고 되게 여성스러운 귀여우신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대요. 여기로 시집 오는 여자들이 예쁘다. 왜냐하면 여기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평균 외모가 높죠. 근데 보면은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꼭 잘생긴 건 아니라서 아버지는 외모는 그냥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값 정도 된대.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으면 보통 아들은 엄마를 닮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잘생겼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외모가 우월한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들이 잘생겨지는 거야. 사실 우리 집만 해도 아들이 괜찮거든요. 비율도 막 어마어마하고 애가 괜찮은 게 좀 엄마의 영향이 아니냐. 근데 슬픈 거는 딸은 살도 좀 퉁퉁하신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딸은 좀 못 날 확률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나고 자란 딸들은 아들만은 못하더라. 근데 이런 논리면은 다른 동네로 가면 어려운 동네로 가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는 일반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머리를 막 계속 굴리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강북에서는 탈선도 되게 세게 하고 가출하고 막 담배 피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 친구들도 강남 탈선은 그냥 PC방에서 게임이나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가볍고 좀 잘못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부모 중에 판검사, 변호사, 의사, 고급 공무원, 뭐 기업 CEO, 회장, 뭐 언론인들 다 여기 모여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목표 의식과 동기부여가 생기기도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전교조스럽지 않은 교육을 받으면서 수준 높게 잘 클 수 있는 동네. 그래서 참 좋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아파트는 어쨌든 오른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하락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997년에 한번 세게 왔었고 2009년에도 세게 왔었죠. 그렇죠. IMF, 리먼 사태 이렇게 두 번이 크게 왔었고 2013년에도 뭐가 왔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강남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되게 강한 정책 쓰면 약간의 충격 우하향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이 아마 그런 거였을 맞아요. 거야. 맞아. 그때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늘려버렸어요. 뭐 이 세곡동 내곡동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강남 주변에다 공급을 막 때려 넣으니까 그때 가격이 주춤하면서 이명박 때 꺾였다 박근혜 때까지 어마한 우상향을 가다가 문재인이 들어와서 개씹떡상 노장 발라버렸죠. 그렇죠. 올림픽 상승, 노장 상승 다 발라버리는 역대급 문재양 상승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데드캣 바운스가 있잖아.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올라가는 것도 잠깐 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부엉 아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부엉부엉. 어쨌든 강남 아파트 가격도 하락할 수도 있다.
어떤 미친 강사가 최근에 그 말을 하더라고.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사는 집도 다 팔아라. 1가구 1주택도 팔아라. 지금부터 개떡락한다. 근데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실거주를 팔고 전세로 가래. 이 하락을 빨리 대비를 하라는 거야. 집을 하나 팔고 사는 게 쉽습니까? 완전히 힘든 거예요. 하나 팔고 사는데 드는 돈이 또 얼마야. 짐 싸고 나가라고 이 집을 지금 팔고 돌아버린 거냐고. 저점 찾아가고 또 기다려. 월세 살면서 지금이야. 그럼 또 후룩 가서 또 산 다음에 또 복비 내고 또 이사 가고 애들 다 챙기고 계속 주소 다 옮기고 이런 짓을 또 하라고? 이게 뭔 미친 소리냐는 거야. 그 사람 한 명만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미친놈이구나 하고 말겠는데 많아요. 요새 하락장이 막 본격적으로 온다고 다 나가고 굿판 칼춤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집 사는 사람들 1가구 1주택도 다 폭락할 거다. 와, 이 단어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떨어져 봤자 주식이나 지방 아파트에 비해서 낙폭은 반드시 적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도 엄청나게 빠를 거고 반등폭도 상대적으로 늘 큽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지더라도 하나도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의 특징이야.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는 귀찮은 거 다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언제나 추천합니다. 지금도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과도한 대출이 없다면 가격 하락기에 팔고 나갈 이유는 절대로 없는 건데 이 과도한 대출조차도 지금 우리나라가 다 대출 다 틀어막아 나왔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애초에 여기 다 현금 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천지예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현금 무자들이라고. 과도한 대출이 어딨냐고. 지금 대출 허용 비율로는 절대로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저도 뭐 대출 조금 있습니다만 아주 감당되는 수준이라 뭐 이것 때문에 집을 뭐 뛰쳐나가고 매월 내는 이자가 올라서 폭망하고 이럴 일이 애초에 없어요. 저런 선동에 좀 속지 말고 진짜로 저런 선동에 속았던 사람들은 예전에 다 떠났습니다. 올림픽 때도 떠났고 IMF 때도 떠났고 리먼 때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안 속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속은 사람들이 판 거를 물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떠나죠.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속지 않아요. 이제 속을 사람도 없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20년 전에 강남이 평당 1,000만 원이고 일산이 평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돈 주고 강남 살 바에야 저기 호수도 좋고 한간 일산 넓은 좋은 새 아파트 가가지고 호수공원 바라보면서 산책도 하고 개도 끌고 아름답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그때 강남이 1,000, 일산이 500.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강남이 억, 일산은 뭐 얼마인가요? 한 5천 됐나? 그러니까 뭔지 하는 거야. 내 말은 뭔지 하는 거야. 강남이 10억을 넘었을 때도 야, 그 돈 깔고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살고란 말이 또 있었고, 저도 어떤 주식 고수한테 이 집이 14억일 때 빨리 팔고 주식하라고 엄청 흔들렸어요. 부동산 떨어진다, 폭락이 온다, 폭등 무새들만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조만간에 폭락이 올 거다, 다 팔고 그걸로 주식을 해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또 10억이 더 올랐죠. 그런 조언들이 다 뭐냐는 거죠. 20억이 넘었을 때도 똑같았죠. 야, 20억을 깔고 앉아있을 바에는 그 돈을, 30억이 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야, 30억을 깔고 앉아있을 바에는 그 돈으로. 근데 분명한 거는 깔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10억이 20억이 되고 20억이 30억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깔고 앉아있는 거냐는 거죠. 그 돈이 일을 한 거지. 그래서 많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가격의 절반도 안 주고 산 집에서 그 돈에서도 절반도 안 되는 대출금을 차근차근 갚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저런 거에 선동되지 않는, 안 속는 사람들.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거의 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산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6억, 7억 정도. 그때 전세가 한 4억. 그리고 4억 전세금에 2억,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년이 흐를 동안 대출을 열심히 갚은 거지. 그런 사람이 바로 A라는 사람이라고 쳐봐. 그럼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냥 4억으로 전세를 살면서 남은 돈 한 2, 3억으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B라고 있어. 그러면 둘이 지금 각각 어떻게 됐을까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 값이 대충 한 24억에서 30억 사이니까 24억이라고 보수적으로 쳐도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은 초기 전세금 4억을 제외하고 남은 2, 3억을 17, 18억으로 불렸어야 A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정말 주식에서 2, 3억 원이 10년 만에 17, 18억으로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심지어 B는 전세금도 2년마다 올려줬어야 돼. 지금 전세가 또 4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박아가면서 수익 난 걸로 전세금도 받고 남은 걸로 또 불리고 전세금 갚고 남은 걸로 불리고 하면서 지금의 24억 자산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조건에서 24억에서 30억 자산을 만들어낸 주식 투자자가 몇이나 있겠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존 리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야. 큰일 나는 말이에요. 큰일 나는 말. 투자에 귀신들이나 성공할 만한 일이다가 왜 그걸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서 밀어넣습니까? 남의 인생 좆되게 하려고.
계속 전세 매몰시키면서 남돈 열심히 투자 잡아 돌려서 24억 30억 만들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존나 테슬라 사고 테슬라 또 지금 반토막 났어요. 주식은 모르는 거라니까. 강남 아파트 반토막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주식이 지금도 막 다 오른 게 아니잖아. 얼마나 상폐된 주식도 많아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뭐 핫했던 주식들 샀어봐. 미래에셋 잘 나갔잖아. 그때 어마어마했지. 미래에셋 박현주 펀드 막 난리 났을 때 그거 샀어봐. 지금 얼마 됐겠어? 그대로예요. 뭐 한전을 사? 강원랜드를 사? 그때 핫했던 주식들 지금도 핫한가? 다 그대로예요. 정말 오른 거 손에 꼽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 어떻게 알고? 네이버, 카카오 뭐 있어 유명한 거 오른 거. NC도 100만 원 찍고 40만 원을 내려왔어요. 그 잘난 위대한 셀트리온도 지금 반토막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런 데다 인생을 걸으라고? 우량주가 어딨고 안 우량주가 어딨냐고.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아니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 됐나? 4만 전자 3만 전자 될 수도 있어요. 최고의 우량주인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빌빌거리고 있어요. 최소 연평균 20% 이상 주식 투자 성공을 해야 돼요. 수익률을 계속 올리면서 그 짓을 10년 동안 해서 누적 한 500%는 먹어야 강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도 안 보고 누워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과거에 답이 있다. 10년 전으로 갔어도 존리는 똑같은 조언을 했겠죠. 야 강남 부동산 사지 마. 주식 투자해. 근데 나는 거꾸로 했겠죠. 야 부동산 사. 주식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야. 1가구 1주택 똘똘한 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주식 투자야라고 난 조언을 했을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거냔 말이죠. 제발 속지 말자는 거죠. 심지어 전세도 아니고 뭐 월세 살면서 주식에 다 넣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말을 해? 큰일 날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강연이랑 책으로 돈을 벌고 그동안 떡상했던 주식 다 운명이 다 한 걸 보면서 제가 아주 더 아찔함을 느낍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거 다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리 선생님이 다 책임집니까? 2007년 코스피를 봤더니 2000이더라고. 지금 한 2300 됐나?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대로예요. 뭐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 계속 조금씩 더 사면 뭐 펀드식으로 꾸준하게 했으면 뭐 잘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라고 해봐야 종목도 되게 잘 골라야 되고 펀드도 테마가 있어요. 그것도 잘 골라야 되고 다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낫다.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똑바로 조언을 합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